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5번째 페이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역사계의 통조림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계의 통조림이다. 통조림에 대해서 오늘 썰을 풀어주실 예정인데 썬 선생님은 미국에서도 뭐 통조림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까? 거긴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냥 고기를 사 먹습니다. 남는 게 고기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데 슈퍼마켓 가면 통조림 일단 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싸기 때문에 뭐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한 3년 전인가 그런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코리아타운에 있는 그 불고기집 가가지고 1인분 시켜서 장정 3명이 먹어도 남아요. 고기가 굉장히 싸요. 굳이 뭐 장조림, 통조림, 햄 통조림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다. 통조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콩, 우리 부대찌개 넣어 먹는 콩. 그다음에 스윗, 그다음에 옥수수. 옥수수. 이런 종류의 곡물 통조림이 주로. 미국 영화 보면 그런 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칠리빈 이런 거. 그렇죠. 이 부대찌개 칠리빈 안 들어가면 이게 뭔가 빠져요, 이게요. 네. 약간 좀 소비 문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자취한 지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입맛 없고 같이 먹을 사람 없을 때는 그냥 뭐 고추참 치킨 하나 따서 밥 비벼 먹으면 그만한 게 없거든요, 정말. 좀 같이 드실 수 있는 누군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왜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요? 예. 어쨌든 지금은 뭐 밀키트니 진공포장이니 뭐가 많아졌지만 그래도 통조림만큼 간편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상 정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를 통조림이라고 부르나요? 일단 양철, 그러니까 그 쇠와 주석, 안팎은 주석으로 만든 양철. 양철 용기 안에 음식을 졸여서 넣고 그거를 밀봉한 것을 통조림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뭐 원고 한번 보지 않고 그렇게 술술 나옵니까? 이거를 요즘 밥 벌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근데 통조림의 기원을 알려면 보니까 1804년 프랑스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폴레옹이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다시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전투의 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분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데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에?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무슨 섬 출신? 코르시카 섬. 그 이탈리아령이에요? 코르시카가 이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 영토였거든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시면 돼요. 이 북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first name이 있고 last name이 있잖아요. 뭐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같이 자기를 얘기할 때는 성을 얘기 안 하고 앞에 있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잖아요. 또 원래 유럽식으로 하면 보나파르트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가문의 이름으로 가려면 빌 클린턴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름 나폴레옹을 하잖아요. 또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전통을 갖고 태어난 거죠. 미켈란젤로도 이름이에요, 성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를 못했어요. 프랑스 그 육군 학교에 들어갔을 때. 심지어 그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엉덩이 싸움으로. 그래가지고 병법을 그때부터 이제 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전쟁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805년도에 나폴레옹의 유럽 이제 정벌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뭐라고 할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가 1805년에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스트리아 영토인데. 저희가 오늘도 유튜브에 틈틈이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그린 그림이 있네요. 네. 아우스터리츠가 지금의 오스트리아 영토에 있는 지역인데 저기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 2대1로 싸워요. 2대1로. 2대1로. 프랑스 대 오스트리아 연합군. 러시아 연합군. 박살을 내버립니다. 나폴레옹. 역시 전쟁의 신. 여기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한 번에 지면서 유럽이 멘붕에 빠져요. 나폴레옹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저 강국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한 번에 보내버리냐. 그때부터 도미노처럼 유럽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익숙한 나폴레옹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나폴레옹 유럽 정벌 전쟁.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얻게 돼요. 하나가 뭐냐? 나폴레옹이 내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두 나라를 동시에 박살냈는데 그냥 내가 파리로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들어갔을 때 환영할 수 있는 뭔가 엄청난 구조물 하나 만들어라. 그게 뭐죠? 개선문. 개선문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하고 파리로 돌아가는
나폴레옹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원래 개선문은 로마 시대 때 정말로 장군들이 싸워서 이길 때 들어가는 조그만 문이거든요. 개선장군. 개선장군. 그 정도 사이즈 가지고 안 된다. 더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예.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겼던 결정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투식량이었어요. 통조림이 슬슬 나오나요? 그렇죠. 예. 1805년에 이 전투였고 1804년에 나폴레옹이 모든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병사들의 식량이다. 그렇죠. 예. 배고픈 위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바로 먹고 바로 싸울 수 있는 휴대용 전투식량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콘테스트를 열어요. 콘테스트를? 만들어와라. 예. 만들어와라. 예. 공모. 니콜라 아페르라는 한 발명가가 네. 병조림을 만듭니다. 아직 통조림은 아니에요. 병조림을. 유리 저거. 사진 띄워드렸습니다. 아페르라는 분이고 저분이. 병조림이 근데 약간 좀 지금으로 치면 텀블러 사이즈?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예. 유리로 만들었거든요. 유리병이군요. 예. 유리병에 음식물을 넣고 코르크 마개로 막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서 살균을 시켰어요. 어쨌든 살균 효과는 있었고. 예. 근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지만 뭐라고 할까 병 깨지잖아요. 유리병이니까. 유리병이 깨지죠. 그 험한 전투에서. 그렇죠. 이거를 무기로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떡하나요? 어쨌든 그나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저 병조림 때문에 나폴레옹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영국이 가만히 보고 있었네요. 영국과 프랑스가 라이벌이잖아요. 질 수 없죠. 야, 저 프랑스에서 병조림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말이야. 저거 유리 들어서 자꾸 깨진다, 야, 저거. 영국 신사의 나라 아닌가요? 말투가 왜 그러죠?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닙니까? 예. 자기들도 인정해요. 이 말투가 맞습니까? 예. 네. 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안 깨지는 뭐 다른 거가 뭐 없냐? 예. 하다가 그 영국인 듀란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듀란드가 그러면 쇠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한 정확하게 6년 후죠. 1810년도에 쇠로 만든 조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통조림이 영국에서 탄생합니다. 진정한 통조림의 창시자, 통아저씨. 통아저씨 오랜만에 들으시네요. 형. 영국의 통아저씨. 예. 듀란드라는 분이.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1810년에 영국에서 이제 그 통조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쇠로 만든 통조림이 발명이 됐는데 어떻게 따는지는 아직 발명이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사실 통조림 딸 때 긴장하면서 따야 되고. 그럼요. 위험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 밥상 어머니가 차리는 거 도와준답시고 따다가 진짜 식탁을 피로 물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험하죠. 위험해요. 지금 그 병따기, 깡통 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데 당시는 깡통 따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따요, 그거? 그 당시에 이제 그 보급됐던 깡통, 지금도 그 몇 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위에 안내문이 적혀 있어요. 뭐냐? 송곳을 갖다 대시오. 망치로 치시오. 그 글귀가 남아 있어요. 진짜로? 네. 송곳이랑 망치를 같이 주나요? 아니요. 집에 있는 걸로?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슨 석수도 아니고. 이게 전투식량으로 쓰일 때가 문제예요. 그렇죠. 총 쏘기 바빠 죽겠는데 송곳을 대시오. 누가 그러고 있어. 망치를 치시오. 적군이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잠깐만 망치 좀 치고 총 쏘라야. 그랬어. 그때는 진짜로 총으로 쐈대요. 총으로 통을 팡! 그거 따려고? 따려고. 총알 아까운데. 일단 먹어야 되니까. 먹긴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형태의 병따개는 그 1858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 직전에 미국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건 또 미국에서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남북전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조림이 처음으로 전투식량으로 쓰였던 첫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은 뭐 그 맥가이버 칼 하나만 있어도 쉽게 딸 수가 있고 심지어 요새는 뭐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호일이나 종이 형태로 이렇게 뚜껑이 돼 있는 통조림도 있습니다. 요즘 또 그 통조림 따는 기계도 있어요. 갖다 놓고 버튼만 온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통조림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통조림 하면은 스팸 아니겠습니까? 스팸? 스팸 메일이라고도 하고. 스팸 메일의 스팸과 먹는 스팸의 스팸이 같나요? 같습니다. 그 유래를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19세기 후반에 미국 미네소타의 조지 호멜이라는 그 이 정육업자가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돼지고기를 널쩍다리를 이제 이 정육을 해서 파는데
어깨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갖다 버리는 게. 발굴하기 힘들잖아요. 네. 어깨뼈 사이에 있는 그 뼈 살을 발라내기도 힘들고. 네. 야, 이거 갖다 버리긴 아깝고 말이야. 이거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자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제이 호멜이라고. 네. 아버지도 호멜이니까 아들도 호멜이겠죠. 네. 대를 이어가지고. 예. 아버지, 그러면 어깨뼈에 있는 그 살을 발굴해내지 말고 통째로 갈아버립시다. 아, 뼈째로? 뼈채로. 그러니까 잡육이라고 하죠. 갖다 버리는 거. 네. 갖다 버리지 말고 통째로 갈아가지고 네. 이거를 통조림으로 만듭시다. 아, 그렇게 먹어도 되나? 네. 근데 문제는 약간 그 비린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고 약간 짭조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통조림에 딱 넣고 이걸 출시를 했는데 네. 야,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요. 특히 이제 약간 서민층에게 가격도 싸니까. 아, 가격이 쌌겠죠. 잡육이니까. 근데 이름을 지어야 돼요. 네. 이게 출시된 해가 이제 1937년 연도가 정확한데 공모를 했어 또. 아, 공모를? 또 해요. 아, 이 정육업 부자가요? 네. 예. 이게 새로운 이름 지어야 되는데 뭐 재밌는 거 없냐? 그 회사 직원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 하냐면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그거잖아. 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향신료가 들어간 햄, 스파이스드 햄. 스파이스드 햄. SP 따고 뒤에 AM 햄. 아, 그래 진짜 그래서 스팸이 된 거예요. 진짜 줄임말이네. 근데 이게 이제 마침 37년이니까 곧 이제 39년부터 2차 대전 터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특히 독일군이 유보트를 가지고 영국을 아예 포위를 해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영국인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서 당시 기록을 보면은 쥐까지 잡아먹었다고 기록이 나왔거든요. 당시 처칠 총리가 이제 미국에 SOS를 친 거예요. 네네. 우리 구호 물자 좀 달라. 지금 유럽 대륙에서는 모든 다 배가 뜨면은 유보트가 다 격침을 시켜버리니까 먹을 거 달라. 네.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 미국에서 최근에 개발된 아주 저렴한 그런 이 돼지고기 햄이 있는데 캔이 이걸 공중에서 살포로 해주겠다. 아, 떨어뜨린다. 그래가지고 무려 1,600만 캔을 뿌려요. 아, 그 얻어맞으면 아프지 않나요? 너무 초딩 같은 생각인가? 아니, 집에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죽으면 되죠. 1,600만 개를. 1,600만 개를. 스팸 1,600만 통을.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영국인들이 스팸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왕 뿌리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미국 수송기들이 유럽 전선에도 뿌렸거든요. 영국, 프랑스 등등등에. 이거를 소련군들이 주워 먹었네. 네, 맛있어가지고. 당시 소련도 우리 연합군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후르시초프.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네. 이런 증언을 했었어요. 당시에 스팸 없었으면 우리 소련군 다 굶어 죽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스팸 메일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영국 그 이후로부터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걸요. 전쟁 끝난 이후에도. 그래서 이 1970년도 BBC의 한 시트콤이 있었거든요. 네네.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영국인들의 일상적에 파고든 식품이다 보니까 한 개그맨이 개그를 한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손님 뭐 드시겠습니까? 메뉴판 좀 갖고 오세요. 메뉴판을 쫙 펼치니까 다 이거예요. 중국집이라고 치면 스팸 짜장면, 스팸 짬뽕, 스팸 우동, 스팸 볶음밥, 스팸 뭐 일종의 개그예요 지금. 개그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트콤이 나간 이후에 스팸 탕수육, 스팸 양장피, 스팸 뭐 깐풍기 등등등. 다 메뉴가 스팸이네. 해서 쓸데없는 잉여 제품의 대명사로 스팸이 그 시트콤 때문에 이게 이 개념이 잡혀버려요.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갔네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메일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할까 오면은 쓸데없는 우편물 있잖아요. 그때부터 영국에서 그걸 스팸 메일이라고 해요. 그 콩글리시가 아니구나. 아니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이메일 스팸 메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이 됐다. 이거 잡지사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정보예요. 썸문답 시간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스팸 생산량의 90%가 군대로 향했고 이 기간에 1억 1,300만 개의 스팸이 전쟁터에 배급됐다고 합니다. 그거 아까 유럽 전선뿐만 말씀드렸는데 태평양 전선 다 포함해가지고 이 숫자거든요. 이게
당시 이제 그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하와이에 있었잖아요. 네네. 당연히 하와이에도 이게 뿌려져요. 스팸이. 근데 거기 하와이에 일본 주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네. 무스비라고 아세요? 무스비 알죠. 일본식 약간 주먹밥 같은 거. 그렇죠. 스팸 가지고 만든 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거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네. 이게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주먹밥인데. 아, 그러네. 무스비는 스팸이 꼭 있어야 되네. 그럼요. 네. 이게 이것도 태평양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제 그 하와이에 살고 있던 일본 어민들도 생선 잡아가지고 초밥 만들었겠죠. 그랬겠죠. 미국 당국이 앞으로 하와이에 사는 일본인들 어업 금지. 물고기 못 잡아. 예, 예. 그럼 초밥 어떻게 만들지? 뭐 먹고 살라고? 뭐 먹고 살지? 네. 하다가 어이 나카무라 왜 도끼로 해막가라? 그러면 생선이 없으면은 무라카 쓰지 마 일로 와봐봐. 딴 데 또 깔아도 일로 오고. 생선이 없는 대신에 예, 예. 그럼 지금 하와이에 깔리고 있는 이 뭐 본토에서 날아온 스팸이란 거 예. 이거를 위에 올려가지고 네. 우리가 초밥 만들어 먹자 해서 만들어진 게 하와이식 초밥 무스비. 무스비가 주먹밥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 유래입니다. 그냥 우리 밥 위에 그냥 스팸 얹어 먹는 느낌인데 주먹밥처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때 전투 식량으로 많이 쓰였던 스팸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명절 선물 여전히 부동의 1위 아닙니까? 예, 식용유와 더불어 80년도 후반에 시삐 제당 예. 회사에서 선물 세트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선물 세트의 대명사가 되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네네. 이거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핵전쟁 터졌을 때 비상식량으로 먹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미국엔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나왔을 때 네. 이거를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걸 보고 조큰 줄 알았대 이걸요. 몰래 카메라. 홀리데이 기프트라고 받았는데. This? What is this? 북한이 설마? 예,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부대찌개 그 먹방 외국인의 한식 먹방 영상 같은 거 보면 부대찌개 보면서 되게 약간 좀 찝찝해하더라고요. 스팸 이렇게 떠 있고 이런 거 보면. 근데 그 부대찌개에 스팸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스팸 자체에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러나오는 또 양념 맛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기름 덩어리에서 새어 나오는 짭짤한 맛 그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때 유럽 배낭 여행족들에게 뭐 여권 다음으로 필수품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김치 통조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뭐 볶음 김치 통조림을 많이 먹지만 그렇죠. 정말 그 종갓집 김치도 예전에 통조림으로 많이 먹었는데 특히 월남전 때 눈물 젖은 김치 통조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월남전에 우리가 연 인원 30만 명이 파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한식이 당연히 배급이 안 됐어요. 그렇겠죠. 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군 전투 식량이 이제 배급이 됐거든요. 네. 처음에는 맛있죠. 햄버거 처음 먹어보는 닭튀김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부대끼죠. 이제 슬슬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김치가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셨겠죠, 진짜. 그렇겠죠. 네. 밥은 그나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남미라고 부르는 훅 불면 날아가는 쌀. 네. 쌀은 있어가지고 밥은 지을 수가 있는데 네. 고추도 월남고추 있잖아요. 네.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월남고추 가지고 이제 그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보니까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향수병이 김치 때문에 이제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발 김치 좀 달라. 김치 전투력 떨어지고. 당시 이제 그 파월 이제 우리 군 그 한국군 총사령관 그 최명신 사령관이 예. 그 이제 그 미군 측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한국군은 우리 군은 김치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 김치를 좀 달라. 김치 없이 못 살아.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렇죠. 그랬더니 그 미군 측에서 이런 말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에서 만드는 기무치를 갖다 줄 수가 있다. 이거 너희들 먹겠냐? 일본 음식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한국군 수뇌부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네. 기무치를 줘야 되나? 네. 안 되겠다. 그 당시 한국에는 그 주석으로 만든 양철로 만드는 통조림 기술이 없었어요. 없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만들어보자. 네. 못할 게 뭐 있냐? 해서 한국에 요청을 합니다. 김치 통조림 만들어라. 근데 통조림을 만들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단 만들어요 어머니들이요. 김치 넣고 뚜껑 닫고. 근데 이게 접착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국물이 질질 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워낙 힘든 흔하게 기술. 먹어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아열대 지방으로 오니까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이 발효가 돼. 예.
부풀어 오르잖아요. 맞아요. 부풀어 올라요. 썩으면 안에. 더 틈이 벌어지면서 국물이 질질 새요. 아하. 그리고 안에 또 녹이 슬어. 이거를 그냥 준 거예요. 병사들한테 먹으라고. 당연히 병사들은 반발하지. 이거 뭐냐고. 그렇죠. 이거 먹고 지금 녹슨 지금 그 김치 통조림 먹고 싸우라고? 이게 우리 어머니의 손맛이냐? 아 저기 사진이 있네요. 저거요. 월남전 때 보급됐던 김치 통조림 저렇게 생겼네. 진짜 지금 통조림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된 김치, 일본에서 우리가 기무치를 수입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거 먹겠냐? 병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은 이 녹슨 김치는 뭐냐? 정말 기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담근 우리가 만든 김치다. 진짜 가낼 수공업처럼 일일이 통에 넣은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우리 병사들은 그때부터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무치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어머니들이 만든 녹슨 김치 통조림을 먹었다고 하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사진에 진짜 그 어머니가 김장하고 나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가내 수공업으로 만든 거예요, 저거. 이건 진짜 눈물 젖은 김치. 그렇죠. 정말 저 소식을 듣고 그 백그라운드 그 스토리를 듣고 병사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녹슨 김치 통조림을 먹고 싸웠다. 그 추억을 기억하는 분들도 아직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 중에 월남전 참전 많이 하셨죠? 제 친구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저렇게 그때 뭐 김치 통조림 같은 거 월남전에서 먹고 남은 그 통조림 뚜껑이 워낙 날카로우니까 그걸 이제 베트남 병사들이 그걸 다 주워서 뭐 부비 트랩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십니까? 당시에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 또 다르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하잖아요. 베트콩이 이제 비엔나미스트 커뮤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월남 공산주의자들을 줄여가지고 이제 비엣콩 커뮤니스트를 붙여는 말인데 이거는 북베트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베트남 자생 게릴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무기로 썼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깡통, 미군들이 버리고 간 탄창, 뭐 기타 등등 뭐든지 활용해서 무기로 활용했다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먹고 나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 이런 명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런 말씀하시던가요? 무슨 프레임이야 오늘. 아픔과 슬픔의 어떤 전쟁 역사와 때려야 될 수 없는 통조림이기 때문에 뭔가 세계인의 소울푸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얘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통조림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